다른 항성계에서 온 거대한 암석이 포뮬러1 경주차보다 100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SF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소중한 지구가 은하계 침입자에게 생각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체를 성간천체, 줄여서 ISO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충돌 확률이 더 높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곧 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이 성간천체가 뭔지 알아보죠. 지금까지 몇 개만 발견됐는데 2017년에 발견된 오umu아무아가 대표적입니다. 2019년엔 보리소프, 그리고 올해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지나갔습니다. 아틀라스나 오umu아무아 같은 성간천체는 태양이나 태양계의 어떤 별에도 중력적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고 은하를 자유롭게 떠돌다가 우연히 우리 경로와 교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실제로 충돌한다면요. 과학자들은 수십억 개의 가상 성간천체로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지구와 충돌 가능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천체들은 무작위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적도 근처 저위도 지역이 피격 확률이 더 높았죠. 열대지방 바로 위아래가 가장 위험하고 거기 안 산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인류의 거의 90%가 사는 북반구도 위험이 약간 더 높거든요. 무작위 복권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성간천체는 태양에 묶인 소행성이나 해성과 달리 쌍곡선 궤도로 날아오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묶여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즉, 진입 방향과 속도, 상대 운동이 모두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많은 성간천체가 태양이 은하 내에서 이동하는 방향이나 은하면을 따라 날아옵니다. 충돌 위험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충돌은 지구가 태양 향점 쪽으로 이동하는 봄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느린 성간천체 충돌은 지구가 그 반대를 향하는 겨울에 약간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극히 드물지만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습니다. 별에서 온 우주 방문자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지도까지 있는 실제 위험이죠. 이론만도 아닙니다. 지구는 이미 태양계 내부 천체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우주 암석, 해성, 소행성이 우리 궤도를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근지구 천체를 주시하죠. 지구 궤도에서 약 5천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소행성과 해성이 이 명칭을 얻어 목록에 오릅니다. 추적을 위해 산, 사막, 우주의 망원경 네트워크를 운용합니다. 나사의 펜스타스는 하와이에서 매일 밤 거대한 레이더처럼 하늘을 스캔하며 사진을 비교합니다. 이미지 사이에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잠재적 소행성입니다. 애리조나의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도 같은 일을 하며 현재 알려진 근지구 소행성 절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지상 망원경이 놓칠 수 있는 어둡고 차가운 소행성을 포착하는 우주 망원경 네오와이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가 있습니다. 나사 최초의 실제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이죠. 2022년에 나사는 소행성의 일부로 충돌해 궤도를 약간 바꿨습니다. 위험한 소행성은 아니었지만 실험은 성공했고 그 한 번의 임무로 필요할 때 우주 암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나사는 지구를 보호할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오 서베이어입니다. 지구에 위험할 수 있는 대량의 소행성과 해성을 탐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최초의 망원경이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죠. 태양계는 혼잡하고 복잡하며 일반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천체로 가득합니다. 많은 소행성이 수처럼 검어서 햇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광학 망원경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검은 소행성도 태양빛을 받으면 따뜻해지고 따뜻한 물체는 적외선으로 빛납니다. 네오 서베이어가 빛나는 부분이죠. 초고감도 적외선 탐지기는
소행성이 얼마나 검든 상관없습니다. 햇빛에 데워지기만 하면 열감지 능력을 가진 우주 탐정처럼 찾아냅니다. 가장 좋은 점은 네오 서베이어가 태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소행성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 망원경은 눈이 멀지 않으려면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방향에서 오는 건 사실상 우주 위장복을 입고 지구 뒤로 몰래 접근하는 셈이죠. 네오 서베이어가 이걸 해결합니다. 궤도상에서 지구 앞이나 뒤를 이동하며 햇빛에 묻혀 빠져나가는 은밀한 천체도 포착합니다. 실제 위협인데 지상의 대형 망원경들이 종종 놓칩니다. 하지만 새 천체를 발견하면 며칠에서 몇 주간 추적해 궤도, 즉 태양 주위 경로를 파악합니다. 지구 궤도와 교차하는지, 가까이 오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야 하죠. 무해해 보이지 않으면 센트리 위험 목록에 등재됩니다. 지구의 우주 감시 명단인 셈이죠. 대기권에는 항상 뭔가 충돌합니다. 우주 부스러기 같은 작은 유성체는 타버리며 별똥별이 되고, 좀 더 큰 암석은 밝은 화구를 만들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몇 년 전 프랑스 북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작은 소행성을 도착 몇 시간 전에 발견했고, 지상의 사람들은 우주가 선사한 깜짝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가끔 낙하를 견딜 만큼 크진 않지만 분해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정도로 큰 암석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첼리아빈스크 유성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주민들이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지상 약 22km 상공에서 폭발하며 TNT 44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집 크기만한 우주 암석이 초속 약 18km로 지구 대기권에 돌입했고, 잠시 SF 영화가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충격파가 약 5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수천 채의 건물을 손상시켰으며 1,6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날아온 유리 파편 때문이었죠. 태양 방향에서 왔기에 어떤 망원경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정도도 더 큰 소행성이 일으킬 파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 행성방어 전문가들은 이 유성을 경고이자 경종으로 여깁니다. 이 사건 후 나사와 국제 파트너들은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와 행성방어 조정실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구가 다시 기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들의 임무입니다. 나사는 의심스러운 소행성을 연구할 신속 대응 임무를 계획 중이고, 2029년에 초근적 통과하는 소행성 탐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이 우주 위험에 대비해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살면서 성간 암석에 맞을 확률은 여전히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별 사이를 넘어온 암석이 무작위로 충돌한다는 공상과학처럼 보이던 일이 이제 과학적 사실, 최소한 가능성이 됐습니다. 소행성이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많이 이해할수록 언젠가 지구를 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위험한 소행성이 존재하는지 모르면 인류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요. 점점 발전하는 장비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이점을 줍니다. 우주 비상사태에서 시간은 모든 것입니다.